예, 오늘도 여지없이 강한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180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주도주 이야기, 종목 이야기 가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들 머닝 전략에서 지수는 탄탄하고요. 계속해서 섹터와 종목에 대한 고민이죠. 종목 탐색하겠습니다. 염정 인백스 자산운용 이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종목 먼저 보고요. 엔비디아 동맹에 따라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주식이 사실 많죠. 그 가운데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흑자전환 SK이노베이션입니다. 염정 이사님께서 그동안 몇 차례 오셔서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자고 이제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드디어 이제 자동차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동차에 대한 완성차에 대한 시각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로 이어서 갈게요. 예. 네, 일단 우리 앞 시간에서도 앞 코너에서도 이제 자동차주들 예. 중심을 얘기했는데요. 이제 자동차 쪽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의 이제 주도주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현대오토에버가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고요. 그 엔비디아 그리고 현대차와의 회동에서 어찌 보면은 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AI와 로보틱스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죠. 현대오토에버는 워낙에 이제 실적에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이었고 최근 연간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0에서 15%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대비해서 안정성 대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좀 횡보하거나 조금은 좀 답답한 구간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번 그 AI에 대한 기대감을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 가장 크게 이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요. 제가 기존에도 현대오토에버 말씀을 드렸을 때 네. AI든 로봇 산업에서의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계열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3분기 매출액은요. 시장에서 기대치 않은 정도 수준으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1조 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00억 원. OPM은 영업이익률은 6%대를 기록하면서 정말 실적은 사실 꾸준하게 무난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번에는 현지 IT 투자 그리고 현지 글로벌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수익성이 두드러지는 분기였는데요. 이에 대한 성장률이 유럽은 96% 성장세 그리고 인도와 중국이 각각 50%대의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현대오토에버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멘텀이었고요. 이제 엔비디아의 GPU 구매 대행 그리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 플랫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통합 제공 등에 따른 앞으로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의 엔비디아 관련된 협업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신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면서 지난 금요일 애프터마켓까지 해서 상한가 마감을 했고 네. 오늘도 10%대 상승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이제 목표가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20만 원대가 가장 좀 걸림돌이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어 보였었던 차트였습니다만 20만 원대를 좀 빠르게 돌파하면서 오늘 리포트들 증권에서 나온 상황을 보니 목표가 상향을 시켜놨더라고요. 최고한 25만 원대까지를 좀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부각될 현대차의 이제 모멘텀은 아무래도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너믹스에 대한 내년도 상장 기대감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계열사들의 움직임들이 저는 더 앞으로 2차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뿐 아니고 현대모비스 역시 오늘 좀 단기적으로 또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대모비스도 동반해서 같이 좀 로봇 모멘텀으로는 부각이 될 종목이다. 같이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고요. 관심주로 현대오토에버는 7월에 말씀하셔서 이미 4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하루 이틀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네, 지금은 제가 이제 비중 확대, 비중 유지 의견을 좀 드린 부분은 가지고 계신 분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일정 부분 좀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 비롯해서 종목들이 이제 상승 탄력이 단기적으로는 좀 세게 갔기 때문에 살짝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서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장기적인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그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받으면 사실 재매수 관점에서는 괜찮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수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인데요. SK이노베이션은 정유보다는 2차 전지 모멘텀인가요?
네, 일단은 두 가지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최근에는 또 마찬가지로 최근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그에 따른 효과는 좀 상대적으로는 좀 덜 봤고요. 그리고 셀업체 중에서는 최근 뭐 가장 흐름이 조금 좀 차분하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워낙에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제 본업이 이제 정유산업 쪽과 2차 전지 쪽이 혼합이 좀 되면서 지금 좀 구간 자체가 앞으로 방향성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분기만 먼저 말씀드리면 3분기 영업이익은 5,700억 원을 흑자 전환이 좀 성공을 했고요.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큰 폭으로 상회를 한 상황입니다. 아직 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익성이 빠르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업인 정유 그리고 윤활유 쪽에서 기존 본업에 대한 영업 이익 개선세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제유가를 보게 되면은 최근 WTI 기준으로 $60 선 중심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연간 최저치고요. 그리고 3년으로 봤을 때도 거의 가장 저가 수준에 있는 그 구간 내에서 저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연말 겨울로 갈수록 그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은 하방을 좀 지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그런 추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 4분기에도 이 정유산업 쪽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그 정제 마진도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본업에서는 괜찮다. 그럼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단기적으로는 EV 쪽은 어떤 사실은 뭐 지금 뭐 기업들도 같은 섹터 내 기업들도 그 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ESS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예. SK이노베이션 역시도 미국 내에서 북미에서의 ESS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LNF 등과 함께 또 ESS 산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부분에서 2차 전지 쪽도 배터리 사업 부분도 어느 정도의 좀 실적 개선세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 지금 뭐 강하게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필이 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사실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좀 모더런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고 해서 SK이노베이션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정유 쪽도 요즘 이제 뭐 뜨겁진 않지만 조금 움직이죠. 그리고 2차 전지 모멘텀의 가치가 있는 SK이노베이션 비중 확대 의견이고요. 두 종목 비교해 봤습니다. 예, 다음 오늘 또 유망주 한 종목 준비해 오셨죠? 예. 네,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네.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느 섹터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이들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일단 엔터주 쪽에서도 좀 신호가 왔죠. 그 회담 중에 이제 베이징에서의 대규모 한류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터주들이 오늘 이제 프리마켓에서 일제히 좀 상승 출발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JIP를 중심으로 상승 출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좀 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그 상승폭을 좀 반납했습니다만,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중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엔터주 이제 다시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디어유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디어유는 차트상으로 보면 사실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예.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연중 거의 최저치까지 이제 도달한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한 80% 이상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디어유는 팬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연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과 직접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연계되지 않고 있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시장 기대치를 부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주가는 과도하게 지금 낙폭이 좀 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중국과의 텐센트 뮤직과의 공식적인 런칭이 7월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좀 시장에서의 실망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월 텐센트 뮤직과의 버블 서비스의 공식 런칭 통해서 중국의 현지 아티스트들이 한 15명 정도가 입점을 했다고 해요. 그 속도가 좀 기대치만 못 미치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중국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3분기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좀 이연된다. 하지만 앞으로의 그런 성장 구조에 대한 변화는 사실은 없다. 그래서 지금은 낙폭 과대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과 일본에서의 서비스로 매출이 본격화될 경우에 뭐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의 이제 영업이익률이요. 지금 30% 후반에 가져가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매출만 좀 성장을 한다. 외형 성장이 나타나면 빠르게 기업이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는데요. 아마 지금 추가적인 OPM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서 한 50%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로열티 부과 등을 통해서 수익 개선세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지금은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 5만 원, 5, 6만 원대에서 지금 3만 9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목표가는 5만 5천 원을 꽤 지금보다는 높게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3만 5천 원이고요. 시간상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예, 머닝의 종목 탐색 인백스 자산 운영 염정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